6년 전 나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영원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 오는 국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는 한 여자를 봤습니다. 아이 둘을 안고 폐지를 줍고 있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내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년 전 나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내를 길거리에서 다시 봤습니다. 아이 둘을 안고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으로 강도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 오는 국도, 넘어진 손수레, 그리고 고개를 든 여자의 얼굴.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 은주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에 온 재계가 조문을 왔습니다. 도연은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그때 도연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6명의 투자자가 앉아 있었고 계약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연락하겠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계약은 성공했습니다. 3시간 후 도연이 다시 전화를 켰을 때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통화했던 아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사랑해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연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냉정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의 삶은 일로만 채워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계속 일을 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가 쓰던 머그컵, 아내가 읽던 책,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도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 성공은 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내가 남긴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정신과 의사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셨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연은 살아있었지만 감정은 멈춰 있었습니다.
6년 전 그날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은 도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방 공장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던 날씨였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도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에 손수레가 넘어져. 도연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빗속에 낡은 손수레가 쓰러져 있었고 폐지와 캔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끌어안은 채 치우고 가십시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여자분이 다친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도연을 엄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조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양복 어깨를 적셨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는 여러 곳이 해져 있었고 발에는 헐렁한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여자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습니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은주. 6년 전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 있다고 믿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숨 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는지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을 알아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은 그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나야. 도연이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쓰러졌습니다. 힘이 빠져 엄마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은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 이마선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의 인매와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은주의 질문이 도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은주는 도연을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6년 동안 한 번도 걱정 안 하시더니.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주,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은주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도연은 은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날,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당신을 쫓아냈다는 걸. 몰랐다고요? 은주가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혼 서류는요?
당신 이름으로 서명된 거였어요. 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 자신은 그런 것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 친필 서명이었어요. 나는 서명한 적 없어. 정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위조한 거야. 분명히. 그게 중요한가요? 은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위조든 진짜든 결과는 같아요. 당신은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도 전화했을 때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런던에 있었어. 큰 계약이 있었고 항상 큰 계약이 있었죠.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항상 당신은 바빴고 저는 기다렸어요. 혼자서. 도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2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믿었어요. 나도 믿었어. 진심이었어. 그럼 왜 제가 아플 때 없었어요? 왜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없었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당신에게 깜짝 선물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흐느꼈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 갔어요. 쌍둥이래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어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날 밤 당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셨죠? 돈을 주겠다고. 거절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 저를 강제로 끌어냈어요. 짐도 못 챙기게 했어요.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쳤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화했어요. 당신한테 10번도 넘게. 하지만 받지 않았죠. 해외에 있어서. 변명이에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도연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쉼터에 갔어요. 임산부를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죠.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만실에서 혼자였어요. 손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울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은주. 그 후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저는 갔어요. 아이들을 보여드리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차가우셨어요. 손주들을 보시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포기하면 돈을 주시겠다고. 미친. 거절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날 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저를 쳤어요. 고의였는지 사고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후로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사망 처리된 이유구나.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들은 복지시설에 맡겨져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과거를 지웠어요. 은주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버텼어요. 폐지 주우면서 청소 일하면서 쉼터 전전하면서
가끔은 길거리에서 자면서 제발 그만.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 저도 울었어요. 먹일 게 없어서. 은주, 제발. 그런데 아세요? 가끔 TV에서 당신을 봤어요. 성공한 CEO로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구나.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6년을 살았어.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면서. 그게 제 고통과 비교가 되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집에서 후회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굶으면서 버텼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6년을 버텼어요. 안 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거야. 필요 없어요. 필요해. 나한테 필요해. 나는 회사를 그만뒀어. 회장 자리도 내려놨어.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진짜야. 오늘 사표 냈어. 모든 걸 정리했어. 왜요? 당신한테 회사가 전부였잖아요. 틀렸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전부였어. 당신과 아이들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주는 흐느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주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히 간호사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아직도 비에 젖어 있었고 구두에서는 물기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주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어떤 남자였는지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들 면회 가능하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 병실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남자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너무 가벼워 보이는 몸.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였지만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옆 침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여자아이는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도연은 인형을 살짝 고쳐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이 고요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대답이라는 것을. 병실을 나와 도연은 다시 은주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은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 나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이들 봤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아프더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갈 거야. 은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왜요? 이대로는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은주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 은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알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내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니까. 은주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은주.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요.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상처 주는 선택하지 마요. 도연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날 새벽 도연은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올려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곧 연결되었습니다. 도연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도연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를 만났구나. 왜 그러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임신한 아내를 쫓아내셨습니까? 너를 위해서였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 여자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도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렇게 만드실 생각이었습니까? 나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 선택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고는 의도한 게 아니다. 막을 수 있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고도 막지 않으셨잖아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러 왔구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가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회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쳤구나. 아니요. 도연은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입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 이후로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아이들 병실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선택하겠다고. 아이들의 곁을. 도연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수천 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만, 5만, 10만. 오늘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밤거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은주가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멀리서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은주를 따라왔습니다.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 뭐야, 뒤쫓는 거 아님? 영상 속에서 은주가 횡단보도 앞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세단이 속도를 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은주가 튕겨나갔고 유모차가 넘어졌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이게 사고입니까? 방조입니까? 도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50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제 어머니 명의의 회사 차량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와,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범죄지. 도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폐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불러라, 구속감, 이걸 이제 공개한다고? 저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은 그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파장은 시작이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쳤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너는 집안을 망쳤어. 집안보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교통사고 은폐 의혹 충격적인 블랙박스 공개.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도연과 은주는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주 씨,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차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속도를 냈습니다. 고의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한참 영상을 바라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방조 및 은폐 혐의로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가거라.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알아. 내가 옳았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기다릴게.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지만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후 도연과 은주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병실 앞에서 은주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겠어요? 도연의 질문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준과 서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액은 제거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먼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팠지.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아파요. 그 말에 도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연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치료 끝나면 여기서 나갈 거야.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로? 시골에 집을 하나 마련해뒀어. 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사람들 눈 피하려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조용한 일상 같아. 은주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 볼 기회는 줘.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퇴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영양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관리만 하면 됩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원 날 병원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도연이 일부러 조용한 시간대를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은주는 병원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차는 도시를 벗어났고 점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기 소 보여. 진짜네. 도연은 자연스럽게 아빠라는 호칭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층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네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민준과 서윤은 차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은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숨 쉬는 소리를 몇 번이고 확인한 뒤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더 이상 공허만 있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고 지켜야 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의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새소리가 먼저 들렸고 아이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해요? 민준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자. 그 말이 자연스러워진 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남은 지분도 모두 처분했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은 경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카페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은주는 베이킹을 맡았고 도연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대신 머그잔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그 모든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아빠, 왔어? 아이들은 카운터 뒤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연아, 잘 지내니? TV에서 너희 카페를 봤다. 많이 변했더라. 내 얼굴이 편안해 보여서 그게 마음에 남았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시골에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 회사도 정리했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조용하다. 밤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노래가 자꾸 생각난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봤다. 많이 컸더구나. 사진으로만 봐도 웃음이 난다. 언젠가 볼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욕심이겠지. 그냥 멀리서 행복하기만 바란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도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저녁 식사 후 도연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민준과 서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했어. 그럼 싫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많이 외롭게 지내셔.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불쌍하다. 민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할머니잖아.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그림 보내주면 안 돼요?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거 알면 덜 외로울 것 같아요.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들 정말 착하구나. 그날 밤 아이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도연은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대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낡은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6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고 카페 앞 은행나무는 해마다 다른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부쩍 자랐고 말투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어리광 대신 또렷한 생각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축구선수 될래. 민준의 말에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매일 연습해야겠네. 응, 포기 안 할 거야. 서유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될 거예요. 도연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다. 아빠가 제일 먼저 전시회 보러 갈게. 그런 평범한 대화가 도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재혼식 올릴까?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울렸습니다. 재혼식? 응, 제대로. 아이들도 함께. 도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화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마을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몇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민중과 서윤이 반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예뻐. 아빠 멋있어. 아이들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연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키스가 이어졌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피로연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은주가 직접 만든 빵이 놓였고 도연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네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은주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네.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그 순간 별똥별 하나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봤어? 도연은 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선택이 오래가기를. 2년이 흘렀습니다. 카페 앞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어느 오후 카페 앞에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한참을 서서 그 이름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중과 서윤이 카페 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은주는 카운터 안에서 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내리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끝내 문을 열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어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안에서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은주가 그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응.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불러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중과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뭐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자. 손님들 기다려. 네 사람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웃음소리가 다시 퍼졌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어머니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해라, 도연아.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카페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문 밖으로 흘러나와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아직 건너지 못한 거리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을 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순간만큼은 네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매일 선택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으로 남아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